매일 아침 출근하는 버스, 지하철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지나쳐 볼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간호사로 10년 일하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간호사라는 직종 자체의 업무 강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더 작은 병원으로의 이직이나 다른 간호사들처럼 공무원 준비 혹은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더 빠르게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아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한 결과가 나의 성공 보수와 직접 연관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딱 떠오르는 건 투자와 자영업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거창한 말을 쓰고 싶기도 하지만 제 기준으로 사업은 최소 중소기업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게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에 자영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투자소득과 자영업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는 순간 퇴사를 결심했어요. 퇴사를 결정한 시점에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정신이 없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보다 사업소득이 많으니 앞으로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사하고 첫 1년은 만족과 행복 그 자체였어요. 내가 일하는 만큼 내 소득도 늘어나고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쉬고 여행 가고 싶을 땐 연차가 몇 개나 남았지? 이런 고민도 필요 없이 바로 예약해서 떠날 수 있을 만큼 시간도 돈도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고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걸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더라면 아마도 퇴사를 더 뒤로 미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을 하기 전에 어떤 점을 미리 고려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느끼는 자영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 건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는 일어나서 먼저 출근 준비를 하고 자고 있는 아이의 등원을 준비했습니다. 빠를 때는 6시 반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거든요. 아이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매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회사에 눈치 보이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미안하지만 아픈 아이를 그냥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어린이집이 직장 어린이집이라 아침 일찍 맡기고 아픈 아이를 등원시켜도 이해해 주셨지 일반 어린이집이었다면 꿈도 못 꿀 이야기죠. 그런데 퇴사하고 자영업을 하게 되니까 새벽같이 아이를 깨울 이유도 없고 매일 아침 전쟁 시간이 조금은 여유로워졌습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제 등원시키지 않아도 돼서 아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제주도 보름 살기도 다녀왔어요. 회사 다닐 땐 꿈도 못 꿀 이야기였죠. 연차 휴가는 언제 아플지 모를 아이를 위해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이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에도 지금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다닐 땐 나에게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다면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딱히 거절을 잘하는 성격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쌓이고 그럴수록 업무 만족도는 더 내려갔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땐 희망차고 모든 일이든 다 할 거라 생각했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의문점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이득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점 세 번째로는 지금 하는 일이 곧 노후 준비라는 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정년 이후의 일로 자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나이가 많을 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30대에 자영업을 시작하다 보니 버틸 수 있는 체력도 되고 이게 곧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퇴사를 결심했던 자영업의 로망과 일치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결코 자영업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서 멘붕이 오는 순간이 만만치 않게 많이 있기 때문이죠. 먼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수입의 불안정성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큰 문제가 있지 않은 한 매월 고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게 되죠. 이를 통해서 그달의 지출과 추후의 지출을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은 다릅니다. 장사가 잘 되는 달도 있고 안 되는 달도 있어요. 코로나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나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업종인 편의점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높은 달과 낮은 달의 편차가 500만 원 이상 날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것저것 예기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매장 집기가 고장난다던가 매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일들이요. 그러다 보니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저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저축은 둘째 치더라도 갑자기 큰 금액이 지출되어야 되는 달에는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당혹스러운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길고 갑작스러운 군무 투입으로 인한 그런 부담도 있더라고요. 우선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다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매장에는 매장을 책임지는 점장님이 있고 제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영업자분들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점장님이 그만두거나 알바가 퇴사 후에 바로 고용이 안 되면 매장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 매장의 경우 결혼 발생 시에는 점장님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점장님의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쩔 수 없었어요. 자영업의 현실 세 번째로는 직원 관리의 스트레스입니다. 처음 창업할 때 알고 있었어요. 요즘 알바 관리 어렵다는 걸요. 근태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근무 중에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기, 손님이 들어와도 눈도 안 마주치는 것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야간에 매장 문을 잠그고 집에서 자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도 사건도 몇 번 있었고 각종 문제로 노동청에 불려가는 일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다 무혐의였고 저를 신고한 알바생은 역으로 고소해서 벌금형에 처한 적도 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단순히 내가 최저시급만 주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편의점보다 시급도 높게 줘보고 직원 복지라 생각해서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겐 매장 인근의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기도 해봤어요. 그래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노동법의 원래 취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다 보니 고용주에게는 불리한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악용하는 직원들도 나날이 많아지고 있고요. 야간 근무자가 새벽에 갑자기 그냥 도망친 적도 지금껏 한 3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 스트레스가 꽤 크게 다가옵니다. 자영업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더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첫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제 자본과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던 그런 대출을 활용하면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당연히 이 대출은 상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른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출도 괜찮았고 순이익도 괜찮았기 때문에 조금의 이자 상승은 있더라도 대출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버는 자영업자보다 월 400만 원 버는 직장인이 대출이 훨씬 쉽고 이자도 훨씬 낮습니다. 제 경우에는 대출이 연장 안 되면서 급하게 가게를 하나 처분해야 됐고 이 돈으로 대출금을 갚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저는 거래가 잘 되는 편의점이어서 다행이었지 일반적인 업종이었다면 아마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복지 혜택의 상실로 인한 생활비 증가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오던 각종 회사의 복지금은 이제 모두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또한 단체 보험으로 지원받고 있었는데 그 또한 사라지면서 부담하는 보험금이 올라갔어요. 체력 단련 보조금으로 나오던 헬스금 보조금 또한 없어지면서 이제는 모든 운동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회사 대출이 사라지면서 모든 대출의 이율 또한 올라갔어요.
이 모든 금액을 다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생활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각종 혜택들 또한 이제는 못 받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되면서 저는 이제 종합소득세라는 걸 납부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당연히 벌었으면 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세율이 높더라고요. 절세를 시작한 지금도 최소한 한 달치 이상의 순이익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건보료 또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높아졌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영업자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안 봐도 되고 동료, 상사의 정치질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고 실적 안 나온다고 사람 깔아뭉개는 사람들 이런 사람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쉬고 싶을 땐 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단점이 존재하죠. 자영업 또한 그렇습니다. 나 대신 누군가 나처럼 일해줄 사람을 찾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쉬고 싶을 때 쉰다면 그만큼 내가 금전적인 손해도 감당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정치질에 휘말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무자들끼리도 편히 나뉘면서 싸우고 고용주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생활에 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요. 운이 좋아서 오픈하고 장사가 잘 되고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괜찮지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25년엔 최초로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앞지르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퇴사하고 창업했다가 망하고 내가 원래 일하던 직장보다 더 안 좋은 회사로 그렇게 다시 취직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으로 성공해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첫 편의점을 창업하기 위해서 약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1년 동안 정말 편의점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처음 오픈한 매장의 수익이 괜찮다 보니 퇴사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지금은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창업이 아닙니다. 워낙 점포가 많다 보니 오픈 전부터 여기가 장사가 될 곳인지 안 될 곳인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즉 편의점 창업의 핵심은 바로 자리를 보는 눈과 예상 매출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것만 갖춰진다면 그 어떤 자영업보다 더 안전한 창업이 될 거예요.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편의점의 수익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주변에 편의점 하면 안 좋은 이야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기사와 같은 이야기죠. 내용은 편의점 업계가 위협받고 있고 최저시급도 못 벌어가는 점주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고정비를 제대로 계산하고 내가 이 고정비를 뛰어넘기 위해서 얼마의 매출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24시간 운영하는 점포 기준 월세 및 부가세가 440만 원인 점포 기준이라 봤을 때 매달 1,585만 원의 고정비가 발생되게 됩니다. 여기서 월세가 더 높아지면 고정비는 더 올라가고 월세가 낮아지면 고정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매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매익률, 즉 상품 판매 금액에서 상품 원가를 제외한 비율이 30% 기준일 때 하루에 241만 원은 팔아야 흔히 말하는 본전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는 다른 분들보다 인건비를 좀 더 높게 잡긴 했습니다. 아마 주유수당 낮추고 하면 830만 원 언저리로 인건비 정리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표는 제 매장을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계산을 안 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점주 임차형, 본부 임차형 이런 게 있는데 이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본부 임차면 무조건 얼마의 정산금은 들어오니 최저시급보다는 더 건지겠다 계산해서 오픈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라든지 직원들의 4대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다 보니 실제 정산금을 받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매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출에 따른 정산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에서 5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최저시급이라도 오르면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내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이 거의 0원이 되는 지점을 241만 원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의 평균 매출이 하루에 200만 원이 되질 않아요. 그만큼 240만 원이라는 벽이 높다는 겁니다. 만약 월세와 수도광열비를 100% 본사에서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인건비에 보험료로 합친 900만 원은 나와야 본전치기를 하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도대체 편의점 왜 하냐 싶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편의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241만 원이 아닌 딱 39만 원 더 높은 28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건비 충분히 제외하고도 260만 원 정도의 초과 수익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늘어날수록 수익은 점점 더 커질 거고요. 그런 매출 나오는 편의점 어디에 있냐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하루 매출 300만 원 이상 넘는 신규점이 심심치 않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편의점은 워낙 많다 보니 입점 예정인 곳에 자리만 보면 대략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처럼 매출을 예상하기는 하는데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만 놓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사람들의 주요 동선도 파악해야 되고 주변에 경쟁점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주변에 경쟁점인 편의점이 없더라도 인근의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개인 슈퍼, 개인 마트 여부까지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이 세대수대로 딱 나눠서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이 공식으로 생각하면 매출이 얼마 나오지 않아야 되는 곳인데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 매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약 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 내 상가의 편의점을 오픈한 경우인데 보통 매출 공식을 생각해보면 오피스텔은 세대당 5,000원을 하루 매출로 잡습니다. 물론 이 공식에도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오피스텔 300세대 해봤자 150만 원 정도 매출이 맥스라고 예상되는 곳이었어요. 물론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도 있지만 그 오피스텔에도 편의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금 하루 매출 300만 원 이상 나오고 있어요. 편의점 창업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공부하고 발로 뛰면서 성공적인 창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이런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뭘 공부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점에 관한 무료 전자책을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 전자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해서 전자책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과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의 성장 과정도 함께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